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정경심 교수가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이 마지막 서초동 집회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늘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구하기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멧돼지 빌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다시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일부 지역에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어제 일본 열도를 강타해 최소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주택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한때 오염수 누설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대북 제재 영향으로 선수들은 소지품 하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경기 생중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마지막 서초동 촛불 집회가 끝나자마자 일요일인데도 당정청이 움직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당정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회의 내용을 보완해 내일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 동력이 꺼질까 휴일에 서둘러 소집된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 내용을 첫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당정청은 법무부로부터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에서도 논의됐던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담겨진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16일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지만 날짜를 앞당기고 고위 당정청 협의로 바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내일 추가 개혁안을 발표하고 올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촛불 민심을 거론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특위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속도전에 대해 조 장관이 검찰개혁 성과를 명분으로 11월쯤 사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끝을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사퇴설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구하기용, 수사 방해용 회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관심에도 말없이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공개 발언에서 어제 서초동 집회를 의식한 듯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고 입을 뗐습니다. 개혁 대상인 검찰도 이런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역시 자체적인 검찰개혁 조치를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11월 사퇴설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당정청 협의회에 대해 수사방해 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회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이에 앞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4차 검찰 조사를 17시간 만에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가 시간이 새벽 1시 50분이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검찰이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심야 조사를 받은 건 정 교수 측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오전 9시 비공개로 검찰청에 나왔고 실제 조사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 뒤 7시간 가까이 조서를 확인한 뒤 오늘 오전 1시 50분 귀가한 겁니다. 정 교수가 건강학화를 호소하고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검찰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차례 조사는 자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 교수를 상대로 한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조사는 어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웅동학원 사기 소송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인 상황도 정 교수 수사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사모펀드는 조범동 오천 시조카 탓, 증거인멸은 김경록 자산관리인 탓, 또 표창장은 최성해 총장 탓. 정경심 교수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번의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사모펀드 투자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불법 투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펀드 투자와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 자신은 투자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연구실에서 PC와 노트북을 무단 반출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씨의 제안으로 노트북을 갖고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얘기는 다릅니다. 사실은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여기서 못 보겠다. 형님들 들고 갔다 서울 올라가면 이제 달라고.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황이 포착되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총장은 정 교수의 거짓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재판은 이번 주 시작됩니다. 첫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일정을 논의할 수 있는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부근에서는 검찰개혁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집회가 열렸죠. 9번째 집회였습니다. 한 달 동안 9번입니다. 과연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을지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주최 측에서는 마지막 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주최 측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어제 집회에 등장한 손팻말을 보시면 최후 통첩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We will be back이란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영어 문구도 나오는데요. 네. 검찰개혁이 미진하다 싶으면 언제든 다시 집회를 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네. 조국 장관을 소환하면 또다시 집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9번이나 열 정도면 굉장히 속도를 붙였던 네. 건데 갑자기 끝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름 자기들의 세를 충분히 보여줬다.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광화문 집회와 자주 비교되고 이 숫자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게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 대규모 집회를 매주 여는 비용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네. 사실 모인 사람의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수싸움이 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혹시 광화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걸 의식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200만이다, 300만이다. 그동안은 그 메시지보다 숫자가 앞서게 됐었는데요. 네. 집회 주최 측에서는 어제도 인원 추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양측이 가장 많이 모였다고 주장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10월 5일 서초동 집회를 보실까요?
저희가 경찰 추산 방법이 아닌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모인 사람 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집회 당시 모인 사람 수에서 평상시 그 지역의 생활 인구를 뺀 그렇게 계산한 수치인데요. 가장 많이 모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면 광화문 집회에 4배가 넘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낮 2시 종로 1가에서 4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면 광화문 집회 인파가 청와대 앞인 청운동 효자동으로 이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진하는 동선과 거의 유사하군요. 예. 근데 각기 다른 의견으로 다른 장소에 모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레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양측 최근 그 집회를 보면요. 유명인사 무대에 오릅니다. 이것도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어제 서초동 집회를 보면 수다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개그맨 강선범 씨가 참석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검찰 개혁을 원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이 이거 서초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방배역부터. 네, 수다맨답게 강 씨는 자신의 유행어를 앞세워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또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보면요. 방송을 자주 해서 유명한 장경동 목사가 마이크를 잡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이 사람들 설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설득이 안 되면 본인이 설득 당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유명인들을 앞세우면 사람도 더 모이게 되고 또 호응도 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걸 텐데요. 근데 어제 집회 해산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참여자들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 앞으로 갔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집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는데요. 오후 4시쯤부터 시작된 집회 밤 10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집회 참가자 100여 명 정도가 이제 귀갓길에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윤 총장의 자택은 서초역, 집회가 열린 서초 사거리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윤석열 구속이라고 적힌 대형 깃발과 촛불을 들고 침묵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곳이 주상복합이잖아요. 굉장히 네. 좀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들렸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뭐 국정농단 사태 때도 박영수 특별검사 네, 그 맞습니다. 자택 앞으로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으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맞불 집회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충돌이 없었습니까? 네, 양측은 집회 시작 전부터 수시로 말싸움을 벌였지만 경찰의 저지로 큰 몸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화면을 보시면 레이저 싸움이 또 벌어졌습니다. 레이저요? 네, 대검찰청 건물 옆면으로 양측이 서로의 주장이 담긴 레이저 문구를 쏘아 올린 건데요. 앞서는 조국 장관 지지 측에서만 레이저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어제는 반대 측에서도 조국 구속이라고 적힌 레이저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네, 레이저까지 등장을 했군요. 근데 최근에 서초동 집회에 가셨던 분들이 네. 웬 서명운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실제로 목격한 건데요. 지난주 토요일의 집회 영상입니다. 집회가 열리던 지하철 서초역 출구 쪽 모습인데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뜬금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아서 현재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서초동 한복판에서 무죄를 위한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주된 집회 메시지 검찰 개혁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참가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지하철 출구를 나오자마자 사람이 많으니까. 네, 서명부터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같은 당 소속이니까 좀 사람이 모인 김에 서명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소지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문 대통령 2년 전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후보 경선 시절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앙금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문 후보님 자꾸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네, 같은 당이더라도 경쟁자였던 과거가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군요. 네, 뭐 다른 시민단체가 또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입을 뗄 때마다 논란의 핵이 되고 있죠. 조국 장관의 흑기사를 자처한 유 이사장에 대해서 싹수머리 없는 입짐보다 우주 최강 궤변이다. 야권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제가 사장이면요. 예. 다 보직 해임이에요, 이거는. 양성동 사장님이 빨리 1시간짜리 영상 그걸 보시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KBS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후 KBS가 자사 기자를 조사하려 하자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을 통해 청와대가 보도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사장 위에 KBS 이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는 입진보에 바가지 쓴 KBS. 한국당은 유 이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유 이사장이 검찰에게 조국 장관 부부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우주 최강 궤변이라고도 맞받았습니다. 하 의원은 수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조직적인 수사 방해 때문이라며 유 이사장도 포함된다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맹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다. 또 수사를 마무리할 시점이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검찰도 상황을 지켜보고만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이사장을 조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어제 노무현 시민학교 강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특수부 3개 팀이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거가 있다면 아직까지 안 할 리가 없다며 마무리할 시점이 왔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유 이사장은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재발로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유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총장에게서 유 이사장과의 통화 기록을 받고 유선으로 통화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한 남성이 로또에 당첨돼 8억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생일대 행운인 줄 알았던 이 돈벼락은 가족에게 날벼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애 깊던 형제 사이가 살인으로 끝나고 만 사건을 씁쓸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지켜봅니다. 안에선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랑이는 몸싸움으로 번지고 급기야 한 남성이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난동은 주변에서 말릴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고 흉기를 휘두른 58살 A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숨진 남성의 친형입니다. 죽다니까 죽인다고. 강도가 왔다든가 그러면 주위에서 너는 저기 뭐 형제간에 싸우는데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뭐. 10년 전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된 게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8억 원가량을 받은 A씨. 이때만 해도 당첨금 일부를 나눌 정도로 동생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로또를 한번 1등 대학이야. 대갖고 뭐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죽는 사람하고 같이 살으라고 사줬는가 봐. 하지만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워진 게 문제였습니다.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도 못 낼 만큼 형편이 나빠지면서 둘 사이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이자 문제를 놓고 심한 언쟁을 벌였고 A씨는 분을 사귀지 못해 동생 가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이자 안 낸다고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 화가 나가지고 간 거예요.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밤새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핥히고 간 일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폭탄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는데요. 최소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특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에서는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새고 있다는 누설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 열차들이 진흙탕 속에 잠겨 있습니다. 강물이 범람해 주택가를 덮치면서 마을 전체가 거대한 강처럼 변했습니다. 1년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최소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하코네에는 오늘 새벽까지 48시간 동안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家の状況はそうですね、僕の身長ぐらいまで水が入っちゃったので、もう中の家財道具はもうぐちゃぐちゃで、洗濯機の中みたいになってますけどね。 시간당 최대 풍속이 210km가 넘는 강력한 바람에 도쿄 도심에서는 우산은커녕 몸을 가누지 못하는 관광객들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편의점이 문을 닫기 전 식료품을 사려는 사재기 행렬도 눈에 띄었습니다. 命を守るために最善を尽くす必要のある警戒レベル5に相当する状況です. 이런 가운데 태풍의 영향을 받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어제 한때 방사능 오염수가 샌다는 경고가 울렸습니다. 도쿄전력은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오염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지통신은 방사능 오염토 자루 일부가 하천에 떠내려갔다면서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정부가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이제는 총기 사냥까지 허용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을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은 군장병들이 차량 안팎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소식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민통선 인근의 돼지농장 입구입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나왔다는 소식에 초소에선 사람과 차량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 철원 민통선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벌써 5마리째입니다. 이 지역 멧돼지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멧돼지 아까도 활동반경이 넓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폐사체가 나올 정도면 많이 퍼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접경 지역을 4개 관리 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과 연천은 감염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이 세워지고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해 멧돼지를 잡기로 했습니다. 특히 감염 위험 지역 안에 총기 사냥도 허용하는 집중 사냥 지역도 지정됩니다. 당초 멧돼지 이동을 부추긴다는 부작용을 들어 총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바이러스 확산세가 갈수록 빨라지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집중 사냥 지역은 멧돼지의 이동 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경계 지역으로 설정된 서울과 인천, 춘천 등에서도 내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박지원의 촌철살인인데요. 박 의원은 원래도 어록이 많은데 이번에도 뼈 있는 소리를 했죠.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최근에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됩니다. 아마 내년 또 법사위 국정감사에 우리 법사위원들은 다 보고 싶지만은 많이 안 볼 거예요. 네, 현역 의원들로서는 가장 무서운 말이네요. 사실 뭐 집권 3년차가 되면 여당이 좀 물갈이를 선거 전략상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국 장관하고 선거를 연관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흥미롭더군요. 네, 박지원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나더러 조국 사퇴를 말하라고 한다. 직접 말 못하는 건 조국 그만두라고 말하면 경선에서 지고 네.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고 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대로 안고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또 먼저 버릴 수도 없으니까 좀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혹시 네. 박 의원하고 좀 통화라도 해보셨어요? 네, 제가 통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부담스러운지 네. 더 이상 언급을 하기는 꺼려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도 당 그 입장하고 다르게 좀 용기 있는 발언을 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이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나서 사실 그 민주당 내 친문 당원들에게는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금태섭 의원에게 일부 친문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요. 네. 심지어 아들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금 의원 아들이 지난 2월 출간한 책에서 25개국을 넘게 여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사실 그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당과 다른 말을 했다가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좀 다른 입장을 내놓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확 디비진 PK입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이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문 대통령은 고향 부산을 취임 후 여러 번 찾으며 특별히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조국 장관 고향도 부산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차기 대권으로 조국을 점찍었다는 말까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부산을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정말 많이들 오셨는데 오늘은 훨씬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진짜 디비전네요. 네, 그런데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37%, 한국당이 27%인데 네. PK 지역만 떼놓고 보면요. 민주당이 29%, 한국당이 35%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한국당이 약간 높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PK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왜 바뀐 건가요? 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7%포인트나 하락했고 한국당은 무려 12%포인트가 올랐는데요. 네, 사실 PK가 과거엔 보수 텃밭이잖아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국당으로서는 이 틈을 놓치면 안 되겠군요. 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고향 부산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에 부산 시민이었던 조국의 고향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부산 아들을 둔 엄마로서 부산 사람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높은데 조국을 보면서 부산 사람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내년 총선에서 부산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유시민의 초청장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누구한테 초청장을 보냈나요? 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주도로 초청했습니다. 제주도로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외갓집이 여기 아니에요? 그 어머니 고영희 씨가 제주 사람이잖아요. 서울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면 제주도부터 한번 이렇게 딱, 네,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외갓집이 제주도다. 그래서 제주도를 방문하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말인데 네.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제주도를 찾아서 한 말입니다. 유 이사장은 4.3으로 인해서 고영희 씨는 그때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 사람이었고 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고영희 씨가 제주 고씨로 알려져 있긴 한데 태어난 게 일본 아닙니까? 네, 고영희의 아버지죠. 즉 김 위원장의 외할아버지 고경택이 제주에서 태어났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고영희를 낳은 걸로 알려집니다. 네. 그 후에 북한으로 건너간 건데요. 고경택은 친일 논란까지 있어서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의 생모 고영희 씨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 위원장이 제주도든 서울이든 오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의 한마디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오늘의 한마디 조국을 어찌할꼬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류와 자동차, 여행사, 일본이 들어간 것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이 전방위적으로 급감했음이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인들은 냄비 같아서 확 끌어올랐다가 쉬 식을 거라는 일본 내 분석도 많았는데 일단 불매운동 100일째인 지금까지는 냄비보다는 뚝배기에 가까운 모양새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노골적으로 비하했던 일본 화장품 회사 DHC의 인터넷 방송. かの国はね、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 하지만 불매운동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번화가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주말 한낮에도 손님 발길이 뜸합니다. 실제로 유니클로 본사는 올해 한국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줄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5년 한국 진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거의 아니 하나도 안 사요. 그래도 너희는 살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지난달 일본 여행객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국내 항공사 8곳이 일본 노선 80여 개를 없애고 대신 중국,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오키나와에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달 말에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또 안 가게 또 계획을 바꿨습니다. 일본산 자동차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달 4,000대 정도 팔렸던 일본 차는 석 달 만에 판매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8자리 새 번호판 제도가 도입됐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 번호판을 단 일본 차는 불매운동 시작 후 구입한 거라면서 비난 수위가 높은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에선 생산 유발 효과만 3,500억 원 넘게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열립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평소 전쟁을 반성하며 평화를 강조해왔는데요. 아들이 없어 왕위 계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소탈한 성격으로 일본 국민이 폭넓은 지지를 보내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일왕 즉위식에는 우리가 누가 갈까? 이게 관심사였는데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기로 확정됐습니다.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던 이 총리는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혀왔죠. 즉위식에 간 김에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꼬이고 설킨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를 만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그럼 10월 22일 날 일왕 즉위식 때 초청이 있으면 정부 인사가 참석하실 겁니까?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갈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뒤 23일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논의할 개별 회담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의 방일이 곧바로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속단하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왕 즉위식엔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 미국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 영국과 사우디 왕세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BTS 때문에 우리 한국을 배웠어요. 네, BTS 멤버의 반려견 연탄이 되고 싶다는 소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채널A가 만난 BTS 팬입니다. 우리말을 무척 잘하죠. 한국 가수를 좋아하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 차를 타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지금 사우디에는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세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의 반려견 이름까지 써들고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우디의 여성 팬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입니다. 저는 BTS 너무 좋아해요. BTS 때문에 우리 한국을 배웠어요. 그치? 한국 너무 가고 싶어요. 부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외출 시 여성은 반드시 아바야를 둘러야 하는 보수적인 사우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을 한 여성 팬들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한국어 공부에서 시작해 한국 역사까지 공부하는 젊은이들도 생겼습니다.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매력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요즘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 사이에 한국 제품 인기도 뜨겁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여성 운전이 허용된 사우디에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여성 운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I chose Hyundai for my first car because it is a good quality brand and it has a lot of lady specialized services. 한국산 화장품도 한류붐을 이끌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선 두 눈만 내놓은 채 화장품 테스트를 하는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한국 상품과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 사우디 시장을 얻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리야드에서 채널A 뉴스 이세영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관계자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이후 NBA에 거친 반감을 표출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구한 NBA 티켓을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경기장에서는 구름대 같은 관중이 몰려드는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我是球迷，但我首先是一名中国人。这是2019 NBA 中国赛的球票。 중국 SNS에는 NBA 시범 경기 티켓을 찢는 중국인들의 인증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아예 티켓을 불태워버리거나 경기장 앞에서 티켓을 사서 태워버리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实在困难，可以把票原价卖给我，我当场烧票，当场销毁。同胞们，让我们做一次带种的中国人。 중국 국기 오송홍기를 나눠주고 일부 관중은 옷 위에 오송홍기 스티커를 붙입니다. 在国家荣誉面前，我们依然会喜欢国家的。可是我们喜欢某一个球星，可能这样我们可能怎么说呢？对 NBA 是还是有些排斥的。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NBA 측 인사들의 발언 이후 중국인들이 반감을 거칠게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NBA 공식 파트너인 나이키까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경기 중계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경기장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SNS에 가득 찬 경기장이 창피하다 등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19세기 핀란드에 이웃마을 아내를 훔친 전설이 있는데요. 그 전설이 스포츠로 탄생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열린 아내 업고 달리기 챔피언십 풍경입니다. 아내들이 남편 엉덩이를 보며 매달려 있는데요. 구렁둥이를 건너다가 남편이 넘어지면 모른 아내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놓지 않네요. 이렇게 크게 넘어져도 일어나자마자 서로를 먼저 찾는 부부들. 250m의 난코스를 함께 통과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승자에게는 아내 몸무게만큼의 맥주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광화문 글판. 글판의 글귀가 바뀔 때마다 또 한 계절이 지났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조국 장관 지명 8월 8일, 임명 9월 9일, 그리고 최근에 광장까지 2달이 넘었습니다. 한여름에 시작됐던 조국 장관 사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열과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다 또 한 계절을 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